60세 이상이라면 다이어트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만 빼면 무릎이 편해질 거야. 체중이 줄면 혈압도 좋아질 거야. 물론 체중 감량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빠지느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사라집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이 근감소형 비만 상태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근육이 줄고 지방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줄었지만 몸은 약해지고 기운은 더 없어집니다. 살을 빼려다 근육을 잃는다는 건 집의 기둥을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가벼워져도 구조가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합성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만 반복하면 몸은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보다 먼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몸이 스스로 근육을 먹어치우는 셈입니다.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에게 다이어트는 체중이 아니라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을 잃으면 단 하루 만에 낙상 위험이 급증하고 회복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숫자가 줄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몸의 엔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같은 체중을 가진 노인이라도 근육 비율이 높은 사람은 사망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이 아니라 근육량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과 광고는 여전히 다이어트 성공을 체중으로만 평가합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를 보고 한숨 쉬고 숫자가 내려가면 성공했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의 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늘어지고 허벅지는 얇아지며 걸음은 느려집니다. 이 변화가 바로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몸이 가벼워졌는데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손에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 손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하나입니다. 다이어트의 목표는 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방을 빼는 동안 근육을 지켜야 하고 식단의 초점은 칼로리가 아니라 단백질과 근육의 연료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면서도 체중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5가지 식단 원칙과 3가지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검증된 근육 회복형 다이어트 식단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나이에 맞는 생활 습관 팁도 이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살을 빼면 오히려 힘이 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계 숫자를 보고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성공의 절반은 착각입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의 단백질, 즉 근육, 이 녹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분을 잃고 그 다음 근육을 태웁니다. 지방은 나중에야 천천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특히 60세 이후 기초대사량이 낮은 시니어에게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하루 1800칼로리를 소모하던 사람이 노년기에 같은 식단을 유지해도 몸은 훨씬 적은 에너지만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음식을 갑자기 줄이거나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근육 속 단백질을 연료로 바꾸는 자가분해 상태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한 노인의학회 연구팀은 70세 이상에서 근육이 줄면 체중은 줄지만 혈당과 혈압은 오히려 악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살은 빠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혈당을 흡수하고 지방을 태우고 면역을 조절하는 대사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체중이 줄어도 몸의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일본에서는 노인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체중이 아니라 다리 힘을 지켜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허벅지 둘레가 1cm 줄면 사망 위험이 8% 오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저칼로리, 저탄수화물이라는 단어에 끌려 잘못된 다이어트를 반복합니다. 한 달 만에 3~5kg이 빠졌다는 광고를 보고 따라하지만 그 뒤엔 어김없이 피로감, 어지럼증, 그리고 근육 약화가 따라옵니다. 몸이 가벼워진 대신 계단을 오르기 어렵고 손발의 힘이 떨어집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실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럼 살도 빼고 근육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감량이 아니라 유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근육을 보존하는 식습관과 움직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 위에 지방 감량을 더해야 건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리컴포지션 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지방만 줄이는 방식이죠. 이를 위해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소 1.2근 이상으로 맞추고 칼로리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으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근육 손실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은 분명 빠졌는데 거울 속 얼굴이 퀭하고 힘이 빠져 보이는 느낌.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말라 보이지만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다면 지금 다이어트가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체중계의 숫자 대신 힘과 에너지의 감각을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 몇 킬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힘이 있는가로 자신을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의 함정을 피하면서 근육을 살릴 수 있는 식단의 비밀, 특히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근육이 살아나는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의 출발점입니다. 살이 빠졌다고 해서 진짜 건강해진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단백질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60세 이후, 즉 근육 재생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월 2주 동안 급격히 체중이 줄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 빠지는 것은 물 플러스 근육 단백질입니다.
지방은 그 뒤에야 천천히 줄어듭니다. 즉, 다이어트 초반의 성취감은 대부분 가짜 성공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대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노년층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20%만 줄여도 2주 안에 근육량이 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식사량이 적은 여성에게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한번 줄어든 근육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대에는 하루 2, 3일 단백질을 늘려도 금방 회복되지만 70세가 넘으면 3개월 이상 꾸준한 단백질 보충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 살찌는 음식이라는 오래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보면 그건 운동선수나 먹는 거지, 나 같은 노인에게는 부담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단백질은 지방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기둥이자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체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드리죠. 미국 하버드대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발병률이 8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쿄 노아 코호트에서도 매일 생선, 콩, 달걀을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행 속도가 평균 20% 빠르고 근육 반응 속도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움직임과 생존의 엔진입니다. 반면 단백질이 부족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근육통이 오래갑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셋째, 근육이 줄면서 체형이 흐트러집니다. 등은 굽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해지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즉, 체중은 줄었지만 노화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이어트 이후 잠이 얕아지고 기운이 빠지고 식사 후에 쉽게 어지러운 느낌을 경험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체중 감소의 부작용이 아니라 단백질 결핍의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더 이상 연료가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일정량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 모, 달걀 1개, 생선 1토막. 이 정도면 하루 근육이 필요한 기본 단백질량의 절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사 한 번 거르는 것도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가 아니라 근육 3번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살은 빠지지만 몸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손발의 힘이 약해지고 허벅지는 점점 얇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지방이 아닌 근육이 사라지며 그 자리를 다시 지방이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짜 성공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진짜 성공,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만 줄이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근육보호식단의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끼의 선택이 어떻게 근육의 운명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식사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근육이 줄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식단의 중심을 칼로리에서 근육의 재료로 바꿔야 합니다. 즉, 무엇을 줄일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근육 합성을 돕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밥을 줄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만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어도 허벅지와 팔의 힘이 빠지고 관절이 약해지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걸 막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는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12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를 3번 이상 일정하게 나눈 사람들은 한 끼에 몰아서 먹은 사람들보다 근육 유지율이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한 번만 단백질을 왕창 먹는 것보다 3끼에 조금씩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추천되는 근육보호식단의 기본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성 플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 닭가슴살, 계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풍부합니다. 반면 콩, 두부, 검은콩, 렌틸콩 등 식물성 단백질은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2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근육 단백질의 합성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두부, 점심엔 생선, 저녁엔 콩국이나 된장을 곁들이면 이상적입니다. 둘째, 비타민 D와 칼륨,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 이 영양소들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결핍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햇볕을 15분쯤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무조건 악으로 보지 말 것. 탄수화물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적당량의 복합 탄수화물, 현미, 귀리, 고구마, 보리를 함께 섭취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근육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탄탄해집니다. 실제로 캐나다 노인보건연구소의 임상실험에서는 이 식단을 8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참가자들의 근육량이 평균 6% 증가하고 하체 근력이 12%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체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죠. 한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10년 넘게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항상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셨죠. 그분에게 식단의 기준을 체중 감량에서 근육 유지로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1개, 두유 1컵, 점심엔 생선, 저녁엔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국. 이 단순한 식단을 3개월 실천한 결과 근육량이 30kg 늘고 혈압도 21mg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예전엔 살이 빠지는 게 기뻤는데 이제는 힘이 돌아오는 게 더 기쁩니다. 그렇다면 이 식단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빠져 있다면 그 한 끼를 바로 내일 아침부터 바꾸세요. 두부 반모, 삶은 달걀 하나, 혹은 저지방 우유 1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끼가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한 끼가 근육 회복력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아침이 근육의 황금 시간대인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끼 중 근육에게 가장 중요한 끼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는 단연 아침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이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단백질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습관이 근육 노화를 가속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아직도 굶주림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가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즉, 근육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루 중 단 2시간의 공복 연장이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 섭취량이 아름초고리초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위험이 40% 낮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 희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 2개, 두부반모, 저지방 우유 1컵,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조합을 챙겨 먹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은 70세 이상 노인 400명을 2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하루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아침에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와 균형감 유지력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식사의 시간이 달랐을 뿐인데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류신 르치네반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새 끊겼던 단백질 합성 신호를 다시 켜주는 첫 자극이 되죠.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달걀, 콩, 생선, 우유처럼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커피나 식빵만 먹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근육 합성률이 떨어진 채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의 68세 여성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아침을 걸으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5kg는 줄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에 힘이 없어졌죠. 검사 결과 체지방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근육량은 3kg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몸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 소모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아침마다 달걀 2개와 두유 1잔, 바나나 반 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다시 늘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이 찐 게 아니라 힘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하루가 가볍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아침의 타이밍입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우유 한 컵이라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컵이 근육 손실을 막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을 자주 걸으시나요? 그렇다면 내일만큼은 꼭 달걀 하나라도 챙겨보세요.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7일 만에 아침 단백질 습관을 들인 노인들의 하체 근력 지표가 평균 8% 향상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은 이제 안전하다고 반응합니다. 이제 다이어트의 성공 기준은 체중이 아니라 아침에 얼마나 힘이 나는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몸이 가벼우면서도 허벅지에 힘이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아침을 망치는 저탄수 다이어트의 함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왜 근육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떤 탄수화물이 오히려 근육을 살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살이 빠지고 혈당이 내려간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밥만 줄였는데도 삼키기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연료입니다. 뇌, 근육, 신장, all organ 모두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부족하면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단백질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근육이 스스로를 연료로 태우는 자기 소모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몸에서는 암모니아, 젖산 등 노폐물이 쌓여 피로감과 근육통, 어지럼증, 불면이 동반됩니다. 한 가지 연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65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저탄수 다이어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평균 4.8kg 감소했지만 근육량은 2,000kg 줄었고 기초대사량은 11%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70%가 다이어트를 끝낸 후 체중이 다시 늘었는데 늘어난 것은 지방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근육을 잃고 지방을 되찾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고집할까요? 첫째, 초반에 빠르게 체중이 줄어드는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 안에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그에 따라 수분이 빠집니다. 즉,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물입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식욕이 억제되어 컨디션이 좋아지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체중은 줄이지만 생명을 깎는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결과 근육은 조용히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움직이지만 곧 엔진이 손상되죠. 이때 손상되는 엔진이 바로 근육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게이오대 연구팀은 동일한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되 탄수화물 비율을 하루 총 섭취 열량의 40% 이하로 줄인 그룹과 60%로 유지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탄수화물을 적절히 유지한 그룹은 근육량이 3% 증가했지만 과도하게 줄인 그룹은 4% 감소했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근육 합성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제된 흰쌀, 설탕, 빵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 통밀빵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도와줍니다. 특히 현미나 귀리밥에 두부, 달걀, 생선을 곁들이면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체중 감량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는 6개월 동안 밥을 끊고 빵과 고기만 먹는 극단적인 저탄수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6kg 줄었지만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3kg 이상 감소하고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살이 빠지니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립니다.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밥을 조금이라도 드세요. 근육이 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탄수 다이어트는 단기적인 성과는 빠르지만
노년기에는 근육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혈당 조절도 어렵고 낙상 위험과 골다공증 위험이 함께 증가합니다. 결국 살 빼기가 아니라 힘 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탄수화물적이라는 말을 믿고 밥을 지나치게 줄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밥 한 숟갈만이라도 더 드세요. 그 한 숟갈이 근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할 연료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가 오히려 근육을 잃는 또 다른 습관, 즉 간헐적 단식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굶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올바른 단식의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16시간 공복 유지가 건강에 좋다면서요. 요즘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간헐적 단식, 즉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시니어층에서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의 과도한 단식은 근육을 스스로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몸은 일정 시간 이상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아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생존을 위해 내부의 자원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것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쉽게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우리 몸은 위급할수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영양대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 이상 감소하고 근육 분해 효소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루 한 끼를 거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식으로 인한 근육 손실 속도가 남성보다 1.5배 빠릅니다. 즉,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여성은 더 쉽게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당뇨, 고혈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고 비만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육이 줄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집니다. 당을 처리하는 저장소가 근육인데 그 저장소가 줄어들면 음식 한 숟갈에도 혈당이 급등락하게 됩니다. 즉, 단식이 당뇨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 조절 능력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12시간 공복, 저녁 7시 식사 후 아침 7시 아침 식사. 다른 그룹은 6시간 공복, 저녁 7시 식사 후 다음날 11시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시간 공복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16시간 공복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3.6% 감소, 보행 속도도 15%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이 빠져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줄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60세 이후에는 공복의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공복의 질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오래 굶느냐가 아니라 굶는 동안 몸이 무엇을 잃지 않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벼운 단식이라면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최대 1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 전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간식, 삶은 달걀, 두유 또는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밤새 근육분해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수분입니다. 단식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 분해가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물을 꾸준히 마시고 칼륨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나 바나나, 미역국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질문해 보세요. 내가 줄이고 있는 것은 살일까? 아니면 근육일까? 건강한 다이어트란 굶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먹이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몸에 연료를 넣어주는 일은 살을 찌우는 행동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착각, 건강을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근육을 잃게 되는지, 그 숨은 함정과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백질 쉐이크 매일 마셔요. 그런데 왜 근육이 안 늘죠?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쉐이크를 근육 지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도구일 뿐, 잘못 쓰면 근육을 오히려 잃게 만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함정은 흡수 속도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빠르게 흡수되지만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약 2시간 안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때 근육은 잠깐 자극을 받지만 그 뒤로 다시 분해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틴다는 식의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쉐이크를 마시고 몇 시간 뒤에 근육이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시중에 많은 쉐이크에는 인공감미료, 단순 탄수화물, 그리고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 원료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 젤라틴, 대두 단백질 분리물, SPI, 만으로 만든 제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 루친이 부족합니다. 류신이 없으면 근육 합성 스위치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쉐이크를 아무리 마셔도 몸은 단백질이 들어왔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연구를 살펴볼까요? 미국 텍사스 의대 UTMB는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1. 쉐이크 섭취 그룹, 2. 자연식 단백질, 달걀, 생선, 콩 섭취 그룹으로 나눠 12주간 관찰했습니다. 두 그룹의 단백질 섭취량은 동일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식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4.2% 증가한 반면 쉐이크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1.7%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쉐이크는 소화 과정이 너무 빠르고 씹는 행위를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들어왔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식사 대체입니다. 쉐이크는 보조식이지 식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쉐이크 한 잔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 외에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지방이 부족해지고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일부는 에너지로 소모되고 맙니다. 특히 지방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많이 먹었는데 근육은 약해지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단백질 쉐이크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식사 후 보조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말고
식사 중 혹은 직후에 보충용으로 섭취하면 흡수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쉐이크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려 하면 소화효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몸이 씹는 단백질에 대한 반응을 잃게 됩니다. 셋째,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류신이 2기 이상 포함된 유청단백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이 주원료인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연식으로 류신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닭가슴살, 두부, 콩류가 그렇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77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마시며 운동도 안 하는데 근육이 늘겠지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체중은 늘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쉐이크 섭취,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들어왔지만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된 겁니다. 그분께 식사 중 쉐이크를 반으로 줄이고 매일 10분 걷기 운동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근육량이 회복되고 체지방이 5% 줄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쉐이크를 믿지 않고 제 다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쉐이크 한 잔으로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한 잔을 보조로 낮추고 식사로 되돌리세요. 근육은 액체보다 씹는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단백질은 입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씹고, 삼키고, 느끼는 그 과정이 근육에게 지금 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체중이 아닌 근육량을 기준으로 건강을 보는 법,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측정 기준과 집에서도 근육 상태를 간단히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체중계를 밟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kg 빠졌네 하며 기뻐하죠. 하지만 그 숫자가 정말 건강을 보여주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체중은 건강의 착시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근육량입니다. 몸의 무게는 단순히 살이 아니라 근육, 지방, 뼈, 수분, 내장기관 모두의 합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근육이죠.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천을 유지하며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지탱하는 생명 엔진입니다. 이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체중이 아무리 가벼워도 몸의 기능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이 낮은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중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오히려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날씬한 몸보다 단단한 몸이 오래 사는 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본 노화학회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됩니다. 그들은 노인의 건강지표를 평가할 때 BMI 체질량 지수보다 SMEI Skeletal Muscle Index 골격근 지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수치는 체중 대비 근육량의 비율로 남성은 7.0kgm, 여성은 5.17kgm당이 이하이면 근감소증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이 이미 이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즉,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병원 가지 않고 내 근육 상태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3가지 테스트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의자 일어서기 테스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7초 이상 걸리면 근육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두 악력 테스트 손아귀 힘이 20kg 이하, 남성은 26kg 이하라면 근육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의 힘은 전신 근육과 직결됩니다. 3 걷기 속도
테스트 스웻미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린다면 이미 하체 근육이 약화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근육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순한 테스트들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량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그 기능은 하루 만에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플 때, 입맛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줄었을 때, 그 몇 주 사이에 수년간 쌓아온 근육이 눈에 띄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2주 동안 거의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이 1.55kg 감소했습니다. 걸을 수 있었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고 보조기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말씀하셨죠. 살 빼려다 근육까지 잃을 줄은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기, 걷기, 의자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마다 단백질을 채우기, 한 끼라도 빵이나 국수만 먹는 날이 없도록 하세요. 셋째, 체중계 대신 근육계로 측정하기, 가정용 체성분 측정기 인바디, 나 손잡이 악력계만으로도 근육 상태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무기력, 손발의 냉증, 그 모든 것이 근육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아니라 힘의 감각을 기억하세요. 그 힘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탱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체중이 줄었는데 예전보다 힘이 떨어졌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체중계 대신 근육의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근육이야말로 건강의 진짜 숫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걷고 웃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환자가 스스로 다시 걸을 때, 그때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입니다. 그 순간 단순한 근육 회복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되찾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육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의 회복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량이 1kg 늘면 걷는 속도는 10%, 균형감은 15%, 낙상 위험은 20% 감소합니다. 또한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안정됩니다. 근육이 단지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북에 사는 73세 여성 이모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집안을 걸었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뒤 식단을 바꾸고 매일 15분씩 의자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컵, 점심엔 생선 한 토막, 저녁엔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국,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한 루틴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씨는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혼자 시장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다리로 장을 본 게 3년 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감격은 수많은 약보다 강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몸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계단을 오르던 감각, 버스 손잡이를 잡던 안정감, 심지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활력까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근육은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이 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낮고 기억력 저하율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근육이 운동 중 뇌에 신호를 보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움직임이 곧 정신의 약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거울 앞에서 곧게 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아프지 않고 허리가 곧고 손끝에 힘이 느껴지는 그 감각. 그건 단순한 젊음의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스스로의 몸을 신뢰하게 되는 회복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수없이 본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약보다 병원보다 근육이 사람을 살립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라도 단 2주만 꾸준히 움직이면 근육은 여전히 반응하고 성장합니다. 그건 의학이 아니라 생명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회복되면 그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루가 덜 피곤하고 잠이 깊어지고 무릎이 아니라 발끝으로 걷는 기분이 듭니다. 그때 느끼는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확신을 느껴보셨나요? 그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싼 보충제도 고급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한 번의 의지, 그것이 근육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오늘부터 바꿔야 할 단 한 가지 습관, 즉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에서 근육에게 먹이는 다이어트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노화를 되돌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는 근육을 잃는 지름길이고 근육에게 먹이는 다이어트가 진짜 젊음을 되찾는 길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다이어트를 참는 일로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걸 견디고 밥 한 숟갈을 줄이는 것을 성취라고 믿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처럼 줄이면 버틴다가 아니라 줄이면 무너진다의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위험한 시대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굶으면 근육을 태워서라도 에너지를 만들고 그 대가로 면역력, 회복력, 활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반대로 근육에게 충분한 연료,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비타민을 주면 그 즉시 근육은 반응합니다. 단 며칠 만에 허벅지에 힘이 차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며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습관의 전환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습관을 근육에게 먹이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을 거르지 말고 삶은 달걀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것. 점심엔 국수 한 그릇 대신 생선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 저녁엔 밥 반 공기 대신 두부 반 모를 곁들이는 것.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단 2주 안에 몸은 반응합니다. 피로감이 줄고 손발의 온도가 오르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여기서 의학적 근거를 짚고 갑시다. 캐나다 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근육 보존형 식단 프로테인 프리저브드 다이어트이라고 합니다. 즉, 전체 칼로리를 10%만 줄이고 단백질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 식단을 8주간 실천한 사람들은 체중이 평균 3kg는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1kg 증가했습니다. 살을 빼면서도 몸이 강해지는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렙틴과
그렐린,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즉, 과식하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결국 스스로 식사량이 조절됩니다. 이건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회복형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약속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점, 저녁에 두부 반,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7일 후 체중이 변하지 않아도 놀라지 마세요. 대신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밤에 덜 피곤하고 손끝에 힘이 생기며 걷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건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 나이에 비해 운동은 위험하다는 편견, 그 모든 게 근육을 막는 진짜 장벽입니다. 근육은 우리 편입니다. 먹을수록 강해지고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사 중 근육에게 먹이는 음식은 얼마나 있나요? 오늘 저녁부터 그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노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즉 근육과 삶을 함께 회복시키는 마지막 응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늙었는데 근육이 다시 생기겠어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실히 배웠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젊습니다. 단 하루라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면 근육은 언제나 다시 깨어납니다. 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년 전까지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은커녕 방 안에서도 지팡이가 필요했죠.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걸어야지. 그날부터 아침마다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의자 스쿼트 10회. 단 5분의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시장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걸으니 세상이 젊어졌어요. 그게 바로 근육의 기적입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마치 기억을 되찾은 사람처럼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식단이 조금 나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차분해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마음의 활력까지 되살아납니다. 이건 단지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 하루 3번 근육에게 먹이기. 한 끼라도 단백질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세요. 두부, 달걀, 생선,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2. 하루 1번 근육 깨우기. 의자 스쿼트 10회, 계단 오르기 한층, 혹은 팔과 다리 스트레칭 아분이면 됩니다. 몸은 자극을 기억합니다. 3. 하루 1번 스스로에게 칭찬하기. 오늘은 내 근육이 자라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뇌를 자극해 운동과 회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결정이 평생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한 숟가락, 저녁에 한 걸음.
그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10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근육에게 먹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